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급하게 이 영상을 올립니다. 2026년 1월부터 우리나라 모든 은행에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체국 예금, 농협통장, 시중은행 할 것 없이 통장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 갈 때 통장 챙기고 신분증 들고 가면 그걸로 끝이었죠. 창구 직원한테 50만 원만 찾아주세요 하면 도장 탁 찍고 돈 받아 나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내 통장 들고 있고 내 주민등록증 보여줘도 은행 시스템이 승인을 안 해주면 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은행권에서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시스템은 벌써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실제로 지난달에 70대 어르신 한 분이 은행에 가셨다가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급하게 500만 원을 찾으러 갔는데 본인 확인이 안 된다고 돈을 못 받으신 겁니다. 통장도 있고 신분증도 있는데 말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결국 아드님이 회사 조퇴하고 달려와서 겨우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 결혼 자금 보태려고, 손주 학원비 대려고, 아니면 그냥 생활비 찾으려고 은행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단순한 불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버튼 하나, 인증 하나 때문에 내 돈이 당장 멈춰버릴 수 있는 문제, 내 돈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아주 현실적인 위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눈앞에 두고도 마치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더 이상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은행에서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글씨로 안내문 하나 붙여놓고 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작은 글씨 읽기도 힘드신데 설령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뭐가 바뀌는지, 왜 바뀌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중요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2026년 금융 환경의 큰 변화, 그 실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통장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통장은 그냥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월급 받을 때마다 도장 찍고 이자 붙을 때마다 확인하고 수십 년 동안 손때 묻은 내 평생을 함께한 내 인생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발급한 통장이 약 2억 건이 넘습니다. 이 통장들을 만들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장 하나 만드는데 인쇄비, 재본비, 보안장치 비용 합쳐서 평균 7,000원에서 12,000원이 듭니다. 여기에 창구 직원이 일일이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통장 하나당 연간 유지 비용이 15,000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은행 하나가 보유한 통장이 수천만 권인데 이걸 다 관리하려면 1년에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사고입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한 해에만 대포통장으로 적발된 건수가 3만 건이 넘습니다. 통장을 잃어버리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손에 들어가서 범죄에 악용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여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종이 통장 발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급적 안 만들어 드립니다. 수준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고객들한테는 수수료를 받고 발급해 줬습니다. 보통 건당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마저도 대부분 중단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 놈들 때문에 엄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이 없다고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돈은 이미 은행의 전산 시스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지점이 없어지고 스마트 뱅킹이 필수가 되는 환경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모든 게 불편해지고 은행에서는 생체 인증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지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이패스 없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처럼 금융에서도 생체 인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뒤로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가게 기억나시죠? 동네 단골 가게, 문 열고 들어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얼굴부터 알아보시던 곳입니다. 어머, 오셨어요. 오늘은 뭐 필요하세요? 말 한마디 안 해도 필요한 걸 알아서 챙겨주던 그런 정다운 가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커다란 무인 창고 같은 공간만 남았습니다. 사람은 없고 기계만 있습니다. 물건을 사려면 화면을 눌러야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만 버벅거리면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고 빨리 좀 하지 하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앞으로의 은행입니다. 반갑게 인사해주던 창구 직원 대신 말 없는 기계가 앞에 서 있고 모르면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불편해도 낯설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구조입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고 변화해야 이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요? 바로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금융혁신 로드맵을 보면 2030년까지 전체 금융거래의 90% 이상을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목표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종이 통장으로는 거래 내역을 조작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사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모든 거래가 암호화되고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통장 2억 건을 만들려면 나무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약 15만 그루의 나무가 통장 제작에 사용됩니다. 이걸 디지털로 바꾸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은행이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구나. 우리 불편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맞습니다. 분명히 은행들한테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범죄 예방, 보안 강화, 환경 보호라는 명분도 있지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나는 통장 쓰겠다고 고집하신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모두 신규 통장 발급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우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에 쓰시던 통장도 재발급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이 사라진 자리를 은행은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를 확인한다는 걸까요? 신분증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뭘 더 요구한다는 겁니까? 세 번째 변화, 생체 인증이 점점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장과 신분증 외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지문, 얼굴, 눈동자 속 홍채, 손바닥 정맥 같은 신체 정보가 이제 가장 확실한 신분 증명 수단이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생체 인증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원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 찍으실 때 기억나시지요? 인감 도장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본인 증명이었습니다. 생체 인증도 똑같습니다. 내 지문, 내 얼굴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곧 나를 증명하는 도장이 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3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국내 은행들이 사용하는 생체 인증 방식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지문 인증입니다. 손가락 지문을 기계에 대면 그 문의를 읽어서 본인을 확인합니다. 둘째, 얼굴 인증입니다. 카메라가 여러분 얼굴을 찍어서 눈 간격, 코 모양, 입 위치 같은 특징을 분석합니다. KB국민은행은 2023년부터 얼굴 인증만으로 현금 인출이 가능한 ATM기를 수도권 주요 지점에 설치했습니다. 셋째, 홍채 인증입니다. 눈동자 속 홍채의 무늬를 읽습니다. 홍채는 지문보다 더 정교해서 보안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비싸서 아직은 일부 VIP 고객 전용 창구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넷째, 손바닥 정맥 인증입니다. 손바닥을 기계에 대면 적외선으로 피가 흐르는 정맥 무늬를 읽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약 1200개 지점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걱정되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 지문이나 얼굴 정보가 은행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되는 건 아니야?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처음부터 아주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지문이나 얼굴 같은 생체 정보의 원본은 법적으로 저장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처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만 뽑아서 숫자 코드로 바꿉니다. 이 숫자만 봐서는 원래 지문이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숫자 코드도 그냥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 수준의 암호화로 잠깁니다. 현재 전 세계 금융기관과 보안기관에서 공통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은행에서 생체 인증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비밀번호 유출 사고는 매년 수천 건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번호는 적어두거나 말로 알려주거나 같은 번호를 여러 곳에 쓰는 순간 바로 노출됩니다. 하지만 지문이나 얼굴은 잊어버릴 수도 없고 말로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자는 사이에 누가 손가락을 갖다 대면 어떡하나요?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은행의 생체 인증 기계는 체온, 혈류, 눈 깜빡임 같은 살아있는 반응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진이나 모형으로는 절대 통과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생체 인증 오류 확률은 10만 번에 한 번 수준, 다른 사람이 흉내내서 통과할 확률은 100만 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비밀번호는 4자리만 돼도 몇 분이면 뚫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과 얼굴은 경우의 수가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편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밀번호보다 훨씬 안전한 방식. 그래서 은행들은 이미 생체 인증을 기본 보안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체 인증, 우리 어르신들도 쉽게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은행에 가셨을 때 통장도 있고 신분증도 있는데 돈을 못 찾는 상황이 이런 일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점점 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은행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왔고 이제는 신분증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은행에서는 현금을 많이 인출하려고 하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은행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하루에 몇백만 원 수준의 현금을 찾으려고 하면 직원이 고객님, 추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추가 확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OTP 같은 추가 인증이거나 생체 인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미리 준비된 분들은 몇 초 만에 끝나지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설치를 하고 등록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뒤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직원은 바쁘고 본인은 괜히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ATM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은 카드 넣고 비밀번호 4자리만 누르면 끝이지만 이미 일부 기계에서는 지문이나 얼굴 같은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입니다. 카드도 맞고 비밀번호도 맞는데 추가 인증이 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멈춥니다.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스마트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할 때 금액이 크거나 평소와 다른 거래가 발생하면 지문 인증이나 얼굴 인증 같은 절차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이건 은행이 일부러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60대, 70대 어르신들이고 추가 인증 한 번이 사기를 막는 마지막 브레이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 생체 인증이든 OTP든 본인에게 맞는 방법 하나만 등록해두고 은행 일을 예전처럼 편하게 보는 분들, 아니면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설명을 듣고 줄을 서고 상황에 따라서는 원하는 거래를 못 보게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더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정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초연금 나오는 날에 은행 가셔서 번호표 뽑고 한두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은 아니시죠? 이 질문이 뜨끔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스마트폰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기계 만지는 게 너무 무서운데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은행 일을 아예 못 보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은 아예 못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고달파진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동네에 은행이 많던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전엔 집 앞에 하나씩 있던 은행들이 이제는 찾아가야 하는 곳이 됐고 어떤 동네는 아예 은행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은행 가려면 버스 타고 시간 맞추고 마음 먹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은행에 도착해도 상황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창구는 줄어들었고 직원은 바쁘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특히 매달 연금 나오는 날 전후에는 은행 안이 어르신들로 가득 찹니다. 번호표 뽑고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의자는 딱딱하고 허리는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번호 불릴까봐 참고 앉아 계십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이 상황이 매달 반복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따뜻하게 앉아서 잔액 확인하고 연금 들어왔는지 보고 필요한 돈 보내고 다 합쳐서 3분이면 끝납니다. 줄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집에만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리비를 보내야 하는데 은행에 못 가면 연체가 됩니다. 자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했는데 통장에 돈은 있어도 보내줄 방법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순간에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 뱅킹은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꼭 배워야 합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많으신 분들도 이미 쓰고 계십니다. 처음엔 다들 무섭습니다. 이거 잘못 누르면 돈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부터 듭니다. 그런데 막상 옆에서 한 번, 두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버튼 몇 개 누르는 순서만 익히면 됩니다. 어려운 공부도 아니고 복잡한 기계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에게 부탁하십시오. 괜히 눈치 보지 마세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은행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훨씬 더 걱정입니다. 주말에 같이 앉아서 30분만 배우면 기본은 다 됩니다. 둘째, 은행에 가셨을 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 보는 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요즘은 친절하게 도와주는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셋째, 한번 배우고 끝내지 말고 자주 눌러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잔액 확인만 해보세요. 손이 익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혼자서 돈을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 훨씬 더 어려운 일들도 다 해내셨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은행 습관 중에 나도 모르게 위험한 행동이 있는지 그걸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습관들 중에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아주 치명적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늘 조심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금융사고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도덕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착한 사람을 노립니다. 바로 작은 습관 하나가 그들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나는 조심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충분히 조심한다고 믿었는데도 당한 겁니다. 자, 그럼 가장 흔한 습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번호를 어딘가에 적어두는 습관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면서 통장 뒷면에, 수첩에, 메모지에, 심지어 스마트폰 케이스 안쪽에까지 비밀번호를 적어두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비밀번호가 함께 적혀 있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계좌는 열려있는 문과 같습니다. 나는 집에만 적어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도 절대 안전한 공간은 아닙니다. 요즘 도둑들은 금고보다 스마트폰과 통장, 카드를 노립니다. 거기에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으면 몇 시간 안에 전 재산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모든 금융일을 맡겨버리는 습관입니다. 우리 아들이 다 해준다, 딸이 알아서 관리한다 하면서 통장, 카드, 비밀번호, 인증수단까지 전부 자녀에게 맡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이니까 믿음직스럽죠. 하지만 문제는 착한 자녀도 사고는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휴대폰이 해킹되거나 분실되면 거기에 들어있던 여러분의 금융정보도 같이 위험해집니다. 또 가족이라고 해도 돈 관리는 각자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돈 흐름이 꼬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불필요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화로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말을 쉽게 믿는 습관입니다. 은행입니다. 검찰입니다. 공공기관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믿고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예의가 바르셔서 상대가 공손하면 의심을 잘 안 하십니다. 하지만 요즘 사기는 정말 교묘합니다. 자녀 목소리를 흉내내서 엄마, 나야. 나 지금 좀 급한데 돈 좀 보내줘. 라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전화로 돈 이야기, 계좌 이야기, 비밀번호 이야기가 나오면 그 순간부터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진짜 은행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습관입니다. 카페, 지하철역, 도서관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면 그냥 연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공짜라서 좋아 보이지만 이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든 가짜 와이파이에 연결되면 여러분이 입력하는 정보가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와이파이에서는 금융 앱을 여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잔액 조회도 송금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5번째는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를 계속 미루는 습관입니다. 업데이트하면 화면 바뀌어서 더 어려워질까 봐라며 나중에만 누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는 보기 편하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안 구멍을 막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업데이트를 안 하면 그 구멍이 그대로 열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오래된 앱은 아예 접속이 막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하나도 안 하신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적어두지 말 것, 금융일은 본인이 직접 관리할 것,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끊을 것, 무료 와이파이에서는 금융앱 열지 말 것, 앱 업데이트는 미루지 말 것. 이 5가지만 지켜도 사고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나는 조심한다는 생각과 안전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가 됩니다. 이제는 걱정만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배우면 됩니다.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실전 대처법을 쉽고 빠르게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딱 5분만 투자해서 금융 대변화 함께 물리쳐 나가보십시다. 1단계 스마트 뱅킹. 제가 단언하건대 2026년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생체 인증도 아니고 OTP도 아닙니다. 바로 스마트 뱅킹입니다. 그거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25일이면 기초연금 받으러 은행 가시지요? 이분들 대부분이 25일 전후로 은행에 몰립니다. 서울에 있는 한 은행 지점, 문 열고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았더니 43번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2시간 30분이라고 나왔습니다. 아침 9시 30분에 가서 12시가 되어서야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달 이렇게 와서 기다립니다.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어쩌겠어요. 돈 받아야죠. 70대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괜찮습니까?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살아왔는데 내 돈 확인하려고 매달 2시간, 3시간씩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은행에 못 가는 상황이 온다면요. 독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가 안 됐습니다. 은행 가서 직접 이체해야 하는데 못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연체료 붙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무런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돈 보낼 데가 없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다못해 손주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을 보내주고 싶지만 보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괜찮습니까? 내 돈인데 내가 보내주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은행에 못 가니까 못 보내주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뱅킹 2026년에는 모두 마스터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나는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잘 안 움직여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스마트 뱅킹 쓰고 계시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다 똑같이 어려워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58%가 이미 스마트 뱅킹을 쓰고 있습니다. 10명 중 6명입니다. 여러분 또래분들이 이미 반 이상 사용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거 잘못 눌러서 돈 날아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무서워하십니다. 하지만 한두 번만 해보면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고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첫 번째 방법, 자녀한테 부탁하십시오.
우리 애들 바쁜데 이런 거로 귀찮게 하기 미안해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이 은행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마음 아픕니다. 이번 주말에 전화하십시오. 아들한테,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지식보물창고 유튜브 봤는데 2026년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는 게 필수래. 엄마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매달 은행 가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자식들이 안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같이 앉아서 30분만 투자하면 기본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은행 직원한테 꼭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은행 가실 때요, 업무 보시고 난 다음에 창구 직원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마트폰 뱅킹 앱 설치 좀 도와주세요. 처음 해보는 거라 하나도 모르겠어요. 직원이 바쁘다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 여기 30년 넘게 거래했어요. 이것 하나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줄 겁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그 은행에 돈 맡기고 거래하셨으면 이 정도 도움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요즘은 은행마다 디지털 안내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지점에 가면 디지털 상담 이런 팻말 붙어 있는 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무료 교육을 활용하십시오.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십시오. 번호는 1332입니다. 전화해서 우리 동네에 스마트폰 뱅킹 교육하는데 어디 있어요? 물어보시면 가까운 곳 알려줍니다. 또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도 무료로 교육합니다. 전국 1,500군데에서 합니다. 한 반에 10명 정도니까 선생님이 1대1로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특급 팁 드립니다. 앱 사용법 배울 때요. 꼭 작은 메모장하고 볼펜을 챙겨가십시오. 왜냐하면요. 직원이나 자녀가 가르쳐주는 걸 그냥 듣고만 오면 집에 와서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는 순간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됩니다. 사용법을 배웠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앱을 켜서 잔액 조회라도 해보세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안 쓰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앱 켜서 잔액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여기 있구나 하고 익숙해집니다. 통계를 보면요. 주 1회 이상 앱을 쓰신 어르신은 6개월 후에도 90%가 계속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은 50%가 다시 은행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익숙해지기 전에 포기하신 겁니다. 반복하십시오. 몇 번이고 연습하십시오. 그럼 다가오는 2026년엔 절대 문제 없습니다. 2단계. 모바일 OTP. 스마트 뱅킹에 익숙해지셨으면 그 다음은 모바일 OTP입니다. OTP가 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회용 비밀번호입니다. 한번 쓰고 나면 사라지는 비밀번호라서 안전합니다. 예전에 은행에서 받으신 조그만 플라스틱 기계 기억하시지요? 버튼 누르면 숫자가 계속 바뀌는 그 기계요. 그게 OTP입니다. 하지만 그건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어디 떨어뜨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엔 실물 OTP는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모바일 OTP는 그게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들어갑니다. 앱 하나 깔면 끝입니다. 잃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발급받습니까? 은행 창구 가서 모바일 OTP 발급해 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줍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사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돈을 송금할 때 화면에 OTP 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럼 모바일 OTP 앱을 열어서 나오는 6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이 숫자는 30초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봤어도 소용없습니다. 30초 지나면 이미 다른 숫자니까요. 통계를 보면요. 모바일 OTP 쓰는 분들은 안 쓰는 분들보다 금융사고 당할 확률이 92% 낮았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겁니다. 3단계. 생체 인증 등록.
마지막이 생체 인증입니다. 이건 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하반기쯤, 여름 지나고 가을쯤 한번 은행 가실 때 하시면 됩니다. 생체 인증은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등록해 놓으면 그냥 손만 대면 되니까요. 스마트 뱅킹처럼 몇 번이고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등록합니까? 주거래 은행 창구에 가십시오. 신분증 챙겨 가시고요. 창구 직원한테 손바닥 정맥 인증 등록하러 왔어요. 또는 지문 인증 등록하러 왔어요.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옆에 있는 기계로 안내합니다. 손바닥 방식이면 손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빨간 불빛이 스캔하고 삑 소리 나면 끝입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지금 당장 스마트 뱅킹 시작하십시오. 2단계 스마트 뱅킹 익숙해지면 모바일 OTP 발급받으십시오. 3단계 2026년 하반기쯤 은행 가서 생체 인증 등록하십시오. 이 3단계만 따라 하시면 2026년 1월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였어? 하고 놀라실 겁니다. 은행에서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3분 만에 모든 일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자식한테 송금해 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인증 못해서 돈 못 보내서 발 동동 구를 일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 세상이 우리를 점점 밀어내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이 들 때 있으시죠? 요즘 세상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만 돌아간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사실 국가와 금융기관들도 시니어 세대가 겪는 불편과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속도만큼이나 배우기 쉽게, 따라오기 쉽게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가 줄어드는 대신 시니어 전용 상담 창구가 생기고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직원이 직접 설명해주는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뀐 만큼 함께 가기 위해 준비된 과정입니다.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뿐 우리가 배울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변화를 견뎌온 분들입니다.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수첩에서 휴대전화로, 현금에서 카드로 넘어오는 과정도 다 해내셨습니다. 지금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익히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역시 시니어가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점점 더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처진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배우고 적응하고 앞으로도 충분히 이 시대의 중심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보물 창고였습니다.